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여러분, 오브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브스의 L3 전략 중에 하나인 D티왑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동영상 가이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D티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계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네, 기존 CPI 그러니까 일반 금융의 CPI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제 웹3나 디파이에서 구현하게 하는 방식이 저희 D티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D티왑이 뭐냐 하면은 하나의 큰 주문을 더 작은 사이즈로 나누어 일정 간격으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의 큰 주문을 작은 주문으로 쪼개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10,000불짜리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뭐 1,000불 10개 아니면 뭐 5,000불 2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나누어서 진행을 하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한 달간의 가격 평균을 내보니까 뭐 대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근데 뭐 이번 달 1일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2일에는 뭐 4천만 원이 되고 3일에는 2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날은 2,5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하루하루 되게 심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 한 달 총 평균을 내보니까 3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한 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매우 많이 달라지겠죠. 뭐 물론 제가 운이 좋아서 가장 저렴한 날인 뭐 2천만 원에 샀다면 한 달 뒤에 3천만 원일 때 50%의 수익이 이미 났겠지만 만약에 제가 운이 안 좋아서 높은 날 사서 4천만 원대 샀다면 벌써 이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뭐 하루에 한 번씩 나누어서 30일 동안 구매를 한다 이러면은 평균 가격이 얼추 3천만 원에 근접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던 전략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티압 전략은 주로 거래의 가격 영향을 줄이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정한 간격마다 구매하는 전략인 비용 평균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되는데 이 비용 평균 전략 DCA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한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적립식 투자라고 진행하죠. 뭐 주로 이제 뭐 매달 월급날 나는 100만 원치씩 뭘 사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1년, 2년간 한번 모아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 티압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에서는 거래의 규모가 유동성 풀에 비해 크거나 아니면은 명확한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높을 때 가장 적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업비트나 빗썸, 뭐 바이낸스 같은 곳은 거의 대부분 오더북 거래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더북 방식을 사용하면은 내가 뭐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를 정하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풀이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풀을 사용하면 항상 이제 현재 시장가로만 거래를 해야 되고 또 이 유동성 풀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크면은 이제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해서 이제 슬리피지 가다면서 이제 가격 손실이 좀 커지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브스 USDC 풀에서 이제 오브스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풀 전체 사이즈가 10억인데 내가 여기서 10억 구매를 하면은 너무 제 거래가 풀 사이즈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 오브스 받을 수 있는 오브스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거래 비율이 상당히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거래를 작게 쪼개는 티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킥스압에 가서 D티압 사용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스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폴리곤에서 가장 큰 덱스죠. 그래서 여기 저희 포스팅에도 주소가 링크가 있고 뭐 간단하게 킥스압 뭐 크롬에서 추셔도 되고 뭐 피싱 당하지 않게 사이트 주소만 정확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킥스압인데요. 처음에 이제 거래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이 경우에는 이제 엔터 앱을 누르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기본 화면인데 여기서 프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 모드는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프로 모드를 키시게 되면은 옆에 자산 목록도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차트도 나오고 하는데 뭐 굳이 꼭 사용하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프로 모드를 끄고 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본적인 설정은 마켓 그 시장가로 되어 있죠. 저희는 D 티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티업을 눌러줍니다. 자, 티업을 눌러주면 두 가지 코인을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From하고 To라고 되어 있죠.
이제 거래할 페어, 즉 뭐로 뭘 사겠다 혹은 뭐로 뭘 팔겠다 이런 걸 정의하는 거죠. 저희 뭐 업비트에서도 이제 뭐 오브스를 원화마켓에 하면 원화로 오브스를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 from이 원화 KRW가 될 거고 이제 to가 오브스가 되겠죠. 이제 저희는 여기서 USDC로 오브스를 구매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from에는 USDC를 넣어야겠죠. 자, 여기 이제 USDC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USDC로 살 거, 오브스를 사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ORBS를 누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내 메타마스크 지갑에 오브스 커스텀 토큰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추가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뭐 메타마스크에 오브스를 처음 넣었다. 그래서 아직 토큰 추가가 안 돼 있다 하면은 요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고 기다리면 이제 그 오브스라는 토큰을 내 지갑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떠서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add 토큰을 누르면 제 지갑에 오브스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브스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비율이 나옵니다. 내가 몇 USDC로 오브스를 구매할 거냐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여기 이제 뭐 50%만 사용하겠다, 맥스를 사용하겠다가 있고 제가 원하는 커스텀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0 USDC로 오브스를 내가 구매를 해보겠다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토큰의 개수니까 USDC 200개를 통해서 오브스를 구매할 거고 그럴 경우에 약 9,433 오브스를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이제 미국 달러 기준이에요. 지금 USDC 200은 미국 달러로 200점, 지금 조금 줄었네요. 이제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1달러에 수렴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200개니까 200달러겠죠. 200달러에 가장 엄청 근접한 수치가 나오죠. 네, 다시 200달러 바뀌었네요. 그러면 200달러가 되고 오브스를 9,423개를 받게 되는데 요거 역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0달러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 밸런스는 내 지갑 내의 잔액이고요. 이미 지갑에 USDC 331개가 들어있고 오브스는 809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시장가로는 1 USDC당 오브스 47.17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지정가인데요. 요거는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티압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리미트를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내가 1 USDC당 오브스 몇 개로 구매를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가는 이제 47.169개인데 나는 만약에 1 USDC로 55오브스 이상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지만 만약에 1 USDC당 55부스의 시장가가 안 나올 때는 거래가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염두에 두시고 일단 지금은 끈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는데 파라미터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티악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쪼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는 토탈 트레이드, 총 몇 개의 거래로 쪼갤 거냐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10개로 쪼개 볼게요. 이거를 올리면 이제 개수를 올릴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최소 거래 단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무리 적어도 10달러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거래당 10달러일 때가 그 가장 작은 거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었네요. 네, 10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200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최소 10달러면은 최대 20번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맥스가 20번까지 되죠. 네, 여기 뜨죠. 지금 개별 거래는 최소 10달러 사이즈 이상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10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나누면 200달러를 10번으로 나눈 거니까 개별 거래가 20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그러면 총 USDC 20달러가 한 거래당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내려오면 트레이드 인터벌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거래당 몇 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할 거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2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면은 20달러만큼의 오브스가 구매가 되지고 또 2분 뒤에 다시 20달러만큼의 오브스가 구매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총 10번이 진행되면은 2분마다 진행되니까 최대 40분까지
거래가 진행이 된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면은 최대 몇 분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레이드 인터벌을 늘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분에서 999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99분을 늘릴 수도 있고, 뭐 저는 1시간마다 한 번씩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제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당 간격이 늘어날수록 총 거래에 걸리는 기간도 늘어나겠죠. 제가 아까 2분으로 할 때는 40분이면 끝났는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제가 10분 하면은 이제 3시간까지 최대 소요가 될 수가 있고, 100분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는 뭐 적립식 투자를 해서 좀 긴 간격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인터벌을 뭐 999분 이렇게 늘리시면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거래 단위가 1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뭐 50달러로 하면은 해봤자 뭐 몇 분 안 되죠. 하루 안에 다 끝나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200달러를 할 때는 최대로 늘리면 이제 27.751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뭐 300으로 늘리면 당연히 또 늘어나겠죠. 거래 숫자가 늘어나니까 41로 늘어났죠. 물론 이것도 20으로 맞추면 아까 200일 때랑 똑같죠. 내가 몇 USDC를 사용하든 거래 횟수를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시간이 걸리죠. 200일 때 20번 해도 똑같은 시간이고, 300일 때 20번을 해도 똑같은 시간이죠. 단 이제 거래 금액을 늘릴수록 제가 나눌 수 있는 거래 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래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는 200달러로 10번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인터벌은 뭐 1시간으로 두죠. 그럼 이제 최대 20시간까지 걸려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이 다 되었으면은 어프로브를 누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토큰 사용을 승인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초에 어프로브를 한번 하면 다음 거래부터는 이제 어프로브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를 누르면 메타마스크 팝업창이 하나 뜨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트랙트 서드 파티에서 내 지갑에 있는 USDC를 몇 개까지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줄 거냐라는 거를 제가 숫자를 입력해 주는 건데, 이런 건 보통 이제 뭐 지갑에 이제 보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 내 지갑에 있는 뭐 토큰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숫자를 설정해서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0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한 번에 200 USDC 이상이 제 지갑에서 나가는 트랜잭션 요청되면 거절되기 때문에 최대로 많이 제가 털리게 되더라도 200 USDC 이상은 거래에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여기서 지금 디폴트를 사용해도 되고 맥스를 사용해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디폴트를 사용했을 때 200이 뜨는 이유는 제가 이 거래에서 나는 200 USDC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200이 기본적으로 뜨는 거고, 나는 뭐 지갑에 있는 최대 수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해서 이제 맥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내 지갑에는 지금 330개밖에 없지만 뭐 1000 이렇게 숫자를 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지갑에는 이거보다 이 1000만큼에 들어있진 않지만 향후에 제가 지갑에 이 토큰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디폴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면 이제 거래 수수료가 뭐 0.005 매틱이 나온다 라고 나와 있고, 어프로브를 눌러주면은 약간 기다리면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저희 집 밑에 이제 파워드 바이 오브스라고 저희 오브스의 로고가 박혀 있고, 이걸 클릭하면 이제 저희 웹사이트로 가집니다. 또 여기 노티파이 미를 누르시면은 저희 이제 오픈 디파이 알림 프로토콜 앱 있죠.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QR 코드와 이제 다운로드가 뜨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내 DT와 보도가 실행될 때마다 알람을 받아본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사항들을 제공하고 있죠. 자, 어프로브가 완료가 됐고, 그럼 이제 플레이스 오더 이제 주문을 실행한다 라고 뜨는데요. 요거를 이제 눌러보면은 제가 방금 실행한 주문의 디테일이 뜨죠. 너는 지금 200 USDC를 통해서 오브스 약 9,430개를 사려는 주문을 체결하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8월 19일 10시 56분까지 진행된 뒤에 만료가 될 거고, 시장가 주문하는 거고, 각 거래당 20달러치를 사는 거고, 총 10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거래당 인터벌, 그러니까 간격은 1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쭈루루룩 이제 뭐 각종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약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케이 난 승인하겠다라고 하고 컨펌 오더를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메타마스크에서 트랜잭션 승인을 한번 해줘야 되죠. 네, 또 디테일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가스비가 0.02달러 정도 든다. 그래서 이제 컨펌을 누르게 되면은 모든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면은 제 티왑 주문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티왑 주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오더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주문 내역 제가 언제나 볼 수 있죠. 내 주문이 뭐가 열려 있고 어떻게 돼 가는지 보면은 총 한 개의 주문이 오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실행되어 있고 그 유효한 주문이 있고 취소된 주문은 없고 완료된 주문도 없고 만료된 주문도 없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제가 방금 주문을 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가 이제 오픈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형태로 얼만큼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죠. 물론 당연히 아직은 진행이 한 번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도 오픈 디파이 알림 앱에서 앱을 받아서 퀵스왑을 추가하면은 이제 체결될 때마다 제가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티업 주문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꼭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매달 뭐 1일에 사겠다 아니면 뭐 매주 월요일에 사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때그때 지키기가 쉽지 않고 또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업 주문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나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방향은 모르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이렇게는 뭐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지금도 좀 모아보고 싶겠다, 모아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싶으면 이제 티업 주문 사용할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DTWAP 사용하시는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는 저 또 D 리미트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